다섯 번째 노트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빠른 정렬, 퀵소트입니다. 퀵소트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과의 차별점은 확률적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그 확률적 기법을 써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를 통해서 정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또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다양한 정렬 문제를 받고, 그리고 분할 정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합병 정렬 알고리즘 살펴봤는데, 이제 이 빠른 정렬 통해서 이제 그 정렬의 정렬의 하인 nlog-m 비교 기반 알고리즘은 nlog-m보다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없다. 그 내용까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고, 이분도 그 HM 튜링 어워드를 받은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감 가는 말이 있어서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래머들은 복잡성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그 언어가 복잡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결책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바를 좋아합니다. C++는 너무 복잡해. 그리고 파이썬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파이썬은. 그러니까 파이썬은 코딩하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파이썬이 왜 이렇게 동작하지, 그거를 좀 면밀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파이썬은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막 이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엔, C++는 복잡해도 왜 저런지는 이해가 되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언어는 문법이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 단순해야 좋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적어들게 되겠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언어 자체가 복잡하면은 그 언어 때문에 또 머리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참 공감이 가고요. 그럼 빠른 정렬로 가보겠습니다. 빠른 정렬의 기본적인 생각은 피벗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벗을 기준으로 피벗보다 작은 거, 피벗보다 큰 걸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을 피벗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3보다 작은 건 이쪽에 오고 3보다 큰 거는 이쪽에, 오른쪽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은 피벗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정렬이 되질 않아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정렬이 되지 않지만 피벗은 이제 자기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고, 이 분할의 쿨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분할을 선형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형해. 그래서 모든 요소, 분할해야 되는 요소들을 한 번만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를 정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divide and conquer 기법을 써서 얘는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얘와 얘를 정렬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 크기가 줄어드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일치하진 않죠. 다양할 수 있어요. 피봇에 따라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요소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요소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병정렬하고 차이인 거죠. 합병정렬은 늘 반쪽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빠른 정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정렬의 알고리즘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분할한 다음에 피벗을 선택하고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 정렬이 안 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리커시브하게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분할하는 거에 있는 거죠. 분할하는 데 있습니다. 분할을 선형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선형 시간에 해서 이제 빠르게 하는 거고, 이게 또 합병정렬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합병정렬은 우리가 합병을 할 때 추가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그리고 좀 옵티마이즈 하면은 n 크기의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해 가지고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제 피드백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매번 그 합병할 때마다 슬라이싱 해 가지고 그 레프트와 라이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매번 뉴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만든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합병정렬은 공간 복잡도가 별로 안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N 오브 N에서 시간 복잡도는 좋은 알고리즘이지만 그 공간 복잡도는 별로예요. 근데 이제 이 빠른 정렬은 추가 공간을 쓰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스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 많은 경우에는 합병 정렬보다는 빠른 정렬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 그 분할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인라인으로 추가 공간을 쓰지 않고 분할을 해야 되겠고, 그 분할을 ON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n개의 요소를 어차피 분할해야 되니까 ON 이하로는 못 줄이겠죠. 최소 한 번은 그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 요소를 왼쪽에 가야 될지 오른쪽에 갈 될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ON 알고리즘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인데, 보통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추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추가 공간. 그래서 추가 공간을 써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고, 그 알고리즘에서 추가 공간을 우리가 쓰게 되면 요거 추가 공간 쓰는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3을 피벗으로 써서 나머지 애들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3하고 4를 비교해서 4를 만났더니 4는 3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크면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4를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1을 만났더니 1은 3보다 작으니까 1은 왼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left 인덱스 하나, right 인덱스 하나를 쓰게 되면은 이 추가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쭉 가면서 피벗보다 작은 애는 left 인덱스에 집어넣으면 되겠고, 집어넣은 다음 left 인덱스 하나 증가시켜줘야 되겠고, 피벗보다 큰 애들은 right 인덱스에 넣고 right 인덱스를 하나 감소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끝에 와서 다 정렬이, 파티션이 되겠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 공간이 남을 테고, 그 남은 공간에다가
피벗을 넣게 되겠고, 그러면 피벗은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우연히 정렬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으로 만들어야 될 때 인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으면 추가 공간을 써서 만드는 건 더 쉽게 생각해내고 만들 수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추가 공간을 써서 만든 다음에 이 추가 공간을 썼을 때 사용하는 색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색인을 몇 개 쓰냐면 원래 배열을 검색할 때 쓰는 색인이 있겠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공간에는 left or right라는 그 변수를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left or right를 이 추가 공간에 있는 색인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활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그냥 바꿔버리면 보통은 그냥 인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ft가 여기, right가 여기. 그러면 비교해서 얘는 3보다 크죠. 그럼 1로 보내야 되니까 right에 보내고 얘를 1로 옮겨오는 거예요. 5를. 이제 이렇게 추가 공간을 써서 아이디어를 구한 다음에 추가 공간에 썼던 색인들을 그 원 배열에다가 옮겨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인라인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가 공간 안 쓰고 인라인 어떻게 만들지 해가지고 고민할 때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추가 공간을 써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추가 공간 쓴 알고리즘을 다시 그 인라인 만들도록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제 분할은 그렇게 우리가 쓸 알고리즘 그렇게 안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약 분할 알고리즘을 인라인으로 만들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left, right가 이제 여기 가리킬 거고 얘가 3보다 크면은 얘를 1로 오고 right는 1로 가게 됩니다. 1로 가게 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은 뭐 분할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크면은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작으면은 이제 J라는 인덱스를 하나 둬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작은 애들만. 큰 애들은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고 작은 애들만 이쪽으로 옮기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큰 애 가고 이제 그러니까 3, 4, 1, 8, 7, 2, 6, 5가 있으면 얘가 피벗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i라는 변수를 써서 쭉 한번 스캔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left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이제 J가 된 거죠. J가 돼서 처음에 크니까 이제 i가 1로 오는 거고요. 만약에 작은 걸 만나면은 J 위치에 있는 애와 바꿔요. 바꾸면은 이제 얘가 1이 되고 얘가 4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는 이제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럼 J보다 작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피벗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러면 i를 또 가. i 가. 얘는 이제 i가 여기 오면은 얘보다 작은 애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4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J는 이제 여기 가리키겠죠. 다음 거 작은 거는 일로 옮겨오게끔. 그래서 가고 끝나면은 이제
J보다 작은 애들은 이제 다 작은 거죠. 그러면 요 J-1 위치에다가 3을 이렇게 수업하면은 2, 1, 3, 8, 7, 4, 6, 5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N에만 하면 돼. 그리고 ON에 한다는 거는 요 요소를 한 번만 살펴봐야 돼요. 한 번만. 무조건 한 번만 보고 걔를 어떻게든 옮겨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들을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수도 코드는 요 버전이거나 요 버전이고요. 인터넷 보면 요 버전이 더 많을 거예요. 요 버전이. 그래서 두 버전을 보시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아까 요거랑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데 이제 L을 left 플러스 1 놓고 R을 right에 놓고 이거는 아까 제가 뭐죠? 추가 공간 썼을 때 썼던 그 알고리즘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AL이 P보다 작으면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요 그림상에 보면은 요게 left, 여기가 right가 되는 거죠. 그런데 L이 봤더니 얘가 작으면은 L을 전진시키는데 L이 여기 있던 애가 피벗보다 크면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면 여기가 5, 여기가 4가 되고 R은 여기로 와요. 그러면 아래 이쪽에 있는 애들은 피벗보다 큰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은 L은 증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또 봐. 5를 또 봐. 그럼 5는 피벗보다 크죠. 그러면 또 바꿔. 그럼 6이 오고 5가 오고 R이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6이 3보다 크니까 R과 비교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거를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이제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L을 2를 봤더니 2가 3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L이 증가해요. 1이니까 또 크네. 그러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크니까 R이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죠. 그렇죠? 6 옮겼는데 여기 와 있으면 얘 둘을 바꿔요.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보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요게 LR 조건이 그게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꾼 다음에 얘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은 경우에는 수업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R이 여기로 와 있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옮겨와서 그러니까 얘는 이 R들이 이쪽으로 쭉 R이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그 피벗보다 큰 애들이 위치하게 되겠고 L 기준으로 보면은 L 아래쪽에는 그 피벗보다 작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R이 이렇게 넘어올 테니까 그 넘어 위치에다가 피벗을 갖다 놓으면은 피벗이 자기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요 알고리즘이고요. 요 알고리즘은 이제 똑같은 걸 또 해보면 잠깐 해보면 여기가 또 L, 여기가 R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L을 최대한 옮겨놔요. 최대한 옮겨놓는데 지금은 L을 옮길 수가 없죠. AL이 피벗보다 작지 않으니까 L은 그대로 있고요. R은 지금
계속 내려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R은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는 얘는 큰 애고, 이렇게 오면은 L이 가리키는 애는 피벗보다 큰 애가 되겠고, R이 가리키는 애는 피벗보다 작은 애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수업해요. 수업하면은 두 번째는 얘가 2, 얘가 4가 되겠고, L, R. 그러면 조금 더 아까 요 버전에서는 하나만 옮겨와서 하나만 원래 자리로 가는데, 요 버전에서는 두 개를 옮겨와서 두 개를 수업하는데, 얘는 수업해봤자 하나만 제자리로 가는데, 아까처럼 5가 일로 오면 5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4와 2를 맞바꾸면서 2도 원래 가야 되는 쪽으로, 작은 쪽으로 갔고, 4도 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하나에만 정상적인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두 애를 정상적인 위치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버전 1도 버전 2도 ON이에요. 이 요소들은 한 번만 살펴보니까 L을 살펴보든지 R을 살펴보든지 살펴봐서 한 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ON의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을 중심으로 피벗보다 작은 애, 피벗보다 큰 애. 지금은 우리가 살펴본 예제에서는 모든 애들의 값들이 다 다르다고 보는데, 같아도 상관없어요. 같으면 이제 피벗보다 같은 애들은 앞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나중에 파티션하고 나면 1, 3, 3, 3 뭐 이렇게 돼 있겠죠. 3보다 작은 애들, 피벗과 같거나 작은 애들은 앞으로 오게끔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같거나 작은, 이렇게 같거나 작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잘 보고, 이게 다 다른 애가 아니더라도 올바르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빠른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파티션을, 피벗을 중심으로 파티션하고, 그러면 그 파티션 기준으로 왼쪽은 정렬이 안 돼 있을 거고, 오른쪽은 정렬이 안 돼 있는데, 그것들을 재기적으로 정렬한다. 그게 빠른 정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 2, 3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요런 애들이 오른쪽 애가 되겠어. 8, 7, 4, 6, 5 요렇게 애들이. 그럼 요 5개를 갖고 또 피벗을 정해가지고 파티션 해가지고 또 정렬하겠죠. 2개, 3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른 정렬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서 그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를 증명하진 않았어요. 증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확성을 증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특히 탐욕적 알고리즘이라는 설계 기법에 가면 이 탐욕적 기법들은 증명을 꼭 해줘야 돼요. 맞는 실제 이 알고리즘 정확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빠른 정렬을 가지고도 우선 한 번은 증명하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설명을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걸 설명하는 것 같고, 저게 무슨 증명이냐 이런 느낌이 받을 수가 있는데, 증명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증명하는 어떤 그 방법을 조금, 이게 실제 증명된 내용보다는 증명하는 방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하나는 뭘 쓰냐면 귀납법을 씁니다. 귀납법을 써요.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기저사례일 때 성립한다. 그리고 어떤 K일 때 성립한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K 플러스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게 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게 귀납법이잖아요. 그래서 귀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빠른 정렬에서는 분할하는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것만 증명을 하게 되면은 빠른 정렬이 정확하다는 거는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에서의 분할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거는 보통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는 알고리즘이 반복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반복문으로. 그러면 이 반복문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빠른 정렬에서는 이런 반복문을 증명할 때는 뭘 이용해서 증명하냐면, 루프 인베리언트, 루프 불변 조건을 찾아서 그 루프 불변 조건이 항상 만족한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 반복마다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뭔지를 내가 만든 반복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시키고 싶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버전 1이나 버전 2나 실제 그거를 살펴보면은 불변 조건은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left와 L보다 작은 애들은 피벗보다 작고, 어떤 순간에 반복하고 있는 순간에 작고, R과 오른쪽 R 위치보다 큰 애들은 다 피벗보다 크다라는 게 이 루프가 만족해야 되는 불변 조건이에요. 계속 이 L과 R이 반복하면서 바뀌고는 있지만, 바뀌더라도 그 순간에 루프가 끝난 시점에서 보면 L보다 작은 애들은 피벗보다 작고, R보다 큰 애들은 피벗보다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반복문의 루프 불변 조건이고, 그 불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피벗을 마지막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분할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정확하게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써놨는데, 이 루프 불변 조건을 증명하는 방법도 귀납법을 쓰고 있어요. 귀납법을. 그래서 반복문 시작 전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반복문 시작 전에는 left L에는 피벗 하나만 있다가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피벗,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은 L이 여기고 R이 여기인데 L보다 이쪽에 있는 애는 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 애는 없어요. 얘는 나중에 살펴본 애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는 이 순간에 되면은 이 하나만 있는 거고, R이 이 순간에 있는 6, 5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전에는 빈 구간이므로, 둘 다 빈 구간이므로 만족을 하는 거고요. K-1번 반복을 했을 때 이 조건이 만족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귀납 가정이 되겠고, 거기에 만족된 상태에서 한 번 반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 번 반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에서 하는 일이 뭔지 살펴보면 돼요. 플러스 L을 하거나 요 수업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이 된 후에도 그 전에 만족이 돼 있으면은 그 후에도 만족이 된다고 증명을 하면은 항상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루프 불변 조건이 계속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전 1 갖고 해도 되고 버전 2 갖고 해야 되는데, 증명할 때는 오히려 버전 1이 쉽죠.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과일문이 여러 개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간단해가지고
그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반복문이 있을 때 이 반복문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루프 불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귀납법을 통해서 이 반복문이 정확하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준다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해서 이제 그 분할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그냥 말장난 같죠. 왜냐하면은 얘를 증명해 보면은 귀납 출발은 이제 요소가 하나 있을 때 빠른 정렬이 잘 하냐? 뭐 요소 하나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잘 하겠죠. 그 다음에 귀납 과정은 크기가 K인 배열을 빠른 정렬이 잘 정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귀납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큰 애들, K보다 큰 애들은 정렬을 올바르게 해주냐? 당연히 올바르게 해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K보다 큰 애가 있을 때 어떻게 정렬하고 있냐면은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을 하죠.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피벗 중심으로 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크기는 작겠죠. 귀납 과정에 의해서 귀납 과정에 해당되는 크기가 되겠죠. 그럼 귀납 과정에 의해서 얘와 얘를 올바르게 정렬을 해주니까 전체가 다 올바르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증명해 놓고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거를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증명을 원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알고리즘을 증명해야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분할 정보 알고리즘들은 이런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K-1 이하의 어떤 더 작은 것들을 가정해 놓고 우리가 가면 결국에는 이 큰 덩어리가 정확하게만 동작하면은 제기호출하는 크기들은 작아지는 거고, 이 작아진 부분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는 이미 귀납 과정에서 가정한 상태이니까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그런 식으로 이 크기가 분할됐을 때 작아진다는 걸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귀납법을 이용해서 잘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빠른 정렬을 가지고 귀납법과 또 루프 불변 조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실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응용을 개발할 때 정확성을 증명하냐? 보통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안 하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경시대회 문제 같은 거 풀 때 제출하기 전에 수학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증명을 하고 제출하지는 않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몇 가지 테스트를 갖고 테스트해 봤더니 내 알고리즘이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때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냥 그때는 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고 이제 믿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뭔가 정형화된 형태로 증명한 건 아니지만 이제 테스트에 통과되니까 정확하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물론 실제로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고 많은 테스트 데이터 갖고 해봤더니 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다 이렇게 믿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여전히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데이터가 잘 못 만들어져 있다보단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테스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과를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여전히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데이터 셋을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많은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데서 통과를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고 있는 저지 사이트는 테스트 데이터를 누가 만드냐 하면은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기 때문에 간혹 넣어야 되는 테스트 데이터를 못 넣는 경우도 있고, 테스트 데이터 자체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도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부정확한 경우도 있고, 정확하지만 구현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지 사이트는 이런 경우도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입니다. 근데 공간 복잡도는 특별히 분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공간을 안 써. 추가 공간 하나도 안 쓰고 끼케야 뭐 이런 I 변수, L 변수, R 변수 뭐 이런 것만 쓰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는 그냥 ON이에요. 입력 크기만 쓰고 추가 공간은 거의 안 쓰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럼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피봇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아직까지는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 피봇이 대단히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봇을 어떤 애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고, 어떤 애를 우리가 선택할지는 뭐 알고리즘으로 정하긴 하는데, 어떤 피봇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떤 피봇 선택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 써 있듯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재교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이니까 뭘 우리가 원하냐면은 빠르게 그 종료 조건에 도달하게끔, 즉 재교출 트리의 높이가 작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는 크게 하고 하나는 작게 되면 큰 애가 그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다 똑같은 시간에 빠르게 끝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반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죠. 합병 정렬처럼 정확하게 반으로 똑같은 크기. 물론 짝소수이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는 아니겠지만 하나 정도 차이 나는 형태로 크기가 만들어져야 이게 둘 다 똑같이 끝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아니라 하나 작고 하나 크면은 큰 데가 더 오래 걸리겠죠. 쪼개지는데. 그리고 이게 들쑥날쑥 할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빠르게 그 종료 조건에 가려고 그러면은 절반으로 쫙 나눠줘야 되는 애예요. 그런데 그럼 거꾸로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분할해봤자 있는 그대로가 돼요. 그러면 빵개 n-1개, n-2개가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이 왼쪽은 빵개, 이쪽은 또 n-3개 이렇게 돼요. 분할을 하게 되면 정렬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빠른 정렬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n-1개, n-2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악의 비용이 n제곱이 돼버려요. 우리가 n-1, n-2, n 이렇게 가니까 그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빠른 정렬은 피벗을 아주 최악의 경우, 물론 저런 최악의 경우는 잘 안 나타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매번 중간값으로 피벗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의 점화식이 요거예요. 양쪽이 절반이 되는 거죠. 항상 절반씩 쪼개지니까. 그리고 그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분할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분할 알고리즘은 ON이니까 요 비용이 돼요. 그럼 이 점화식은 우리가 보던 점화식이죠. 합병정렬과 똑같은 점화식이잖아요. 그렇죠? 합병정렬처럼. 합병정렬도 반반으로 늘 쪼개지는 거고, 얘를 합병하는 비용은 ON이니까 저 비용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면 이제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냐면 n 로그 n이 돼요. 그러면 요 분석, 요런 분석만 놓고 보면은 빠른 정렬은 n 로그 n에서 n제곱까지의 성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은 피벗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최선의 경우에는 n 로그 n,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까지 성능을 보일 수가 있는 게 이제 빠른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요거 선택하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중간값을 우리가 찾아서 중간값으로 피벗을 나누게 되면 그게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을 실제 찾지 않고도 중간값을 찾아서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랜덤한 피벗을 선택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피벗 선택하는 비용은 간단한 비용이죠. 랜덤 값만 생성하면 되니까 O 안에 어떤 색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간값을 내가 실제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중간값을 찾는 거는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ON에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고 빠른 정렬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맞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 n 로그 n이 되겠죠. 항상 중간값을 찾아서 빠른 정렬하는 알고리즘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n 로그 n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하는 일은 중간값을 찾는 비용, 그것도 ON이고, 그 다음에 파티션하는 비용도 ON이니까 점화식이 아까 표준 점화식에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n 로그 n인데, 그렇게 해서 ON의 그 중간값을 찾을 때는 ON이지만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도 똑같은 n 로그 n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랜덤 피벗입니다. 그럼 랜덤 피벗을 쓰면은 왜 중간값을 찾는 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냐면 요 개념입니다. 다수의 경우에는 좋은 피벗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수의 경우에는. 이게 좋은 피벗이 또 그럼 뭐냐? 물론 극단으로 잘못 선택하면 n제곱이 되고 잘 선택하면 n 로그 n이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n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왜 n 로그 n이 되냐면 요 때문에 그러는데 25, 75라는 분할을 생각해 봅시다. 25, 75라는 분할은 분할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요소와 이쪽에 있는 요소가의 비율이 25, 75 이내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 20, 80이 됐다. 그럼 안 돼. 근데 25, 75가 되면은 오케이. 50, 50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50, 50을 못 하더라도 25, 75만 되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5, 75가 되기 위한 내가 25, 75를 만들 수 있는
그 피벗의 수는 몇 개가 존재하냐면 거기 있는 애들의 반이 저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100개 요소가 있을 때 다 다른 애라고 생각하고 26번째부터 75번째 사이에 있는 애들을 선택하면은 25, 75 분할을 해줘요. 25, 75 분할을 해주고 그런 애들이 절반이 있습니다. 절반의 애들이 저런 애가 있으니까 뭘 의미하냐면 두 번에 한 번꼴로는 저런 애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50%라는 거죠. 50%. 25, 75 분할을 해줄 애를 선택할 확률이 50%예요. 그럼 50%이면 내가 두 번에 한 번은 25, 75 분할하는 애들 얻어내는 거고 그런 애들을 두 번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약간은 항상 그렇게 내려가진 않지만 두 번에 한 번은 그렇게 돼서 n로그 n의 비례한 비용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분석을 할 건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번에 한 번은 좋은 애를 선택하게 된다. 좋은 애를.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두 번에 한 번은 하겠죠. 50%. 이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절반은 괜찮은 애라. 괜찮아요. 정확히 중간값은 아니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25, 75로 분할해주고 25로 분할된 데는 금방 끝나겠죠. 작게 갔으니까. 75로 된 데도 이제 갈 텐데 이 75로 간 애도 그 다음에 또 25, 75로 또 나눠질 거고 두 번에 한 번은. 그거를 평균적으로 치면은 거의 로그 n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분석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맨날 왼쪽 애를 선택하는 것과 맨 왼쪽에 있는 얘를 선택하는 것과 랜덤을 선택하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냐? 만약에 데이터가 랜덤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랜덤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랜덤한 난수를 발생하지 않고 그냥 왼쪽에 있는 애를 피벗 선택해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언제예요? 정렬된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정렬된 상태에서 왼쪽 애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 비용이. n제곱이 된다 그랬죠. 근데 정렬된 상태로 들어오더라도 랜덤한 피벗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n로그 n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피벗을 쓰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n로그 n에 그게 되게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정렬해야 될 데이터가 거의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굳이 랜덤을 발생 안 하고 맨 왼쪽 거를 그냥 피벗 써도 그 자체가 거의 랜덤한 애가 되는 거죠. 맨 왼쪽에 어떤 애가 올지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걔를 선택하나 랜덤하게 어디 선택하나 별 차이 없을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어떤 애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랜덤한 피벗 선택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